이렇게 그 대통령실에서 속도 조절, 온도차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지율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이 40%가 깨졌습니다. 38%, 국민의힘은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추세를 보면 떨어지는 추세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7%대로 떨어진 상황. 9월 첫째 주와 10월 첫째 주를 비교해보면 한 달 새 5%포인트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부정평가는 반면 6%포인트 상승했죠. 7월 첫째 주 민주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7월 첫째 주에 보면 굉장히 높죠. 7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46, 43, 46. 당시 국민의힘은 20% 초반, 10% 후반 바닥을 치고 있었고 민주당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다. 그걸 대통령실에서는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도 사상 최초로 또 3,600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과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가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긍정평가가 낮아지는 게 바로 이런 정청래 당대표의 민주당이 김영진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급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최봉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8월 2일에 이제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자, 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전광석화처럼 뭐 3대 개혁을 추석 전에 네. 완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셈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은 통과됐습니다만 그 정부조직법의 실행은 1년 유예를 했잖아요. 그런 걸 비롯해서 뭐 검찰청 폐지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보면 소리만 요란하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네.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당에 소통 많이 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당에다가 여러 번 아마 브레이크를 걸었을 겁니다. 근데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기사가 안 나온 거죠. 네. 안 되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저는 그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 강경파를 겨냥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당과 그 정부 간에 네. 소통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됐다는 게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갈등이 사실상 물밑에서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네. 그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 나름대로의 그 계획이 있겠죠. 근데 그 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 또다시 제2라운드, 3라운드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청래 당대표. 당대표 되자마자 정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면서 3대 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했었는데 일단 검찰 개혁은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됐는데 사법 개혁에서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와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문 낭패 살펴보죠. 조선일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 대통령실 갈등 여파? 자, 무엇이 갈등 여파냐? 정청래를 지지하던 개딸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조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개인 유튜버의 구독자 수가 한 7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4,000명 정도가 최근에 이탈했다는 겁니다.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 정청래 당대표를 향해서
제발 대통령실에 발목 잡지 마라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많이 달리면서 4,000명이나 최근에 이탈했다는 겁니다. 물론 4,000명 뭐 그리 많지 않은 숫자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균열의 시작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당대표는 마이웨이를 가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 얼마 전에 시도당 위원장들도 만나서 후퇴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2달간 당 지지율이 8%포인트 이상 빠져도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 긍정평가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해도 본인은 후퇴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변호사님 계속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뭐 정청래 대표 본인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걱정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은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이 정부를 이렇게 같이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민주당의 지지도 유지돼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되고 이 하나의 과제와 목표로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전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이슈 주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비판도 하고 뭐 일부의 어떤 한시적 이탈도 있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 현상 중에 일부라고 봅니다. 이게 이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의 갈등 양상, 조짐이 이제 시작돼서 균열로 가고 이게 당정 관계의 불안전성이 확대되고 이런 정도의 파장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검찰 개혁 관련된 여야 합의 과정에서의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문제라든가 검찰 개혁안에 대한 속도 문제라든가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과정에서 혹시 정청래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 운영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청래 개인과 이재명 대통령을 분리해서 누구 하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누구 하나를 버리고 이런 것들이 당에서의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 정청래 대표가 이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본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본인께서 뭐 충분히 확인하고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만들 것이고 지금 뭐 여러 나오는 얘기가 당정 간의 근본적 갈등이라기보다는 조율의 과정이고 그 과제에 대해서 서로 확인했다는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이게 더 큰 갈등, 균열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